2025년 5월 3일 토요일 신불기공 수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부님께 대해서 인사. 네,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5월 첫 주 수업이지요. 네, 5월 3일 첫 주 수업. 4월 달은 기천무 마무리하고 5월 달은 기천근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해 보는 5월입니다. 먼저 호흡에 대해서 정전은 고려 잘하고 있으니까 정전은 되었고 단전 호흡에 대해서 이제 아래 설명하였는데 단전 호흡할 때 물론 이게 호흡 테이프에 가지고 있죠 다. 네. 예, 호흡 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호흡 테이프도 붙인 상태에서 덜숨을 1, 2, 3, 4, 5, 6까지 들이쉬고 그 다음에 다시 6, 5, 4, 3, 2, 1이 아니고 6까지 쉬고 그 다음에 .2, 7초, 8초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6초 동안은 땡기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덜 쉬지 않고 땡기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 쑥 내려가는 거거든요. 호흡이 들었을 때 6초 덜 쉬고 딱 멈추고 다시 6, 5, 4, 4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쑥 6초 덜 쉬고 여기서 점점점 상태 머무르는 상태에서 다시 6, 5, 4, 3, 2, 1에서 다시 1, 2가 아니고 1에서 점점점 머무르는 상태 내쉬지도 않고 들이쉬지 않은 상태 거기서 점점점이라고 표현해요. 저희들은 그 상태에서 호흡을 고르는 거예요. 그때 후 하는데 나중에 이게 10초 되면 10초 들이쉬고 다시 또 10초 내쉬고 또 나 급하니까 이 10초 들이쉬는 게 훅 들어와요. 이게 그 호흡 테이프를 붙이고 훅 들어와요. 갈수록 점점 숨이 급해져요. 갈수록. 그런데 점점점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6하고 좀 쉬고 1하고 좀 쉬는 그게 점점점에서 호흡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숨 고르기를. 그래서 쑥 들어오시고 한번 숨을 돌리고 점점점에서 쉬고 다시 내쉰다는 거예요. 다 내쉬고 난 뒤에 쑥 당기지 말고 천천히 내쉴수록 호흡은 더 가빠지거든요. 천천히 내쉴수록. 이 테이프가 움직이지 않게 내쉬기 때문에 굉장히 갈수록 마음이 급해지면서 뇌가 흥분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게 돼요. 예. 원래 호흡이 거친 게 아닌데 마음이 심장이 급해지는 거예요. 뇌가 산소를 충분히 요하는데 지가 쉬고 싶을 때 안 하고 계속 힘들게 숨을 쉬니까 사람이 뇌가 빨리 숨을 땡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의식이 뇌가 빨리 산소를 땡기고 싶어하는 의식이 생기니까 이 심장이 박도 빨라지는 거예요. 심장이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점점. 왜? 앞에 있는 호흡 테이프 안 움직여야 되고 호흡은 가늘게 해야 되고 호흡은 길게 해야 되고 여기 엄청 압박을 받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되는데 갈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리듬이 깨지면 그때는 또 훅 들이쓰면 이게 휴지 호흡 테이프가 탁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또 막 이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더 거쳐지거든요. 그 우리가 놀라거나 화날 때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놀래도 그 다음에 화가 나도 심장이 확 뛰면서 숨이 거쳐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호흡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때 들이쉬고 난 뒤에 이 점점점 이 휴식기, 안정기, 진정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다 보면 이 점점점이 많이 길어지거든요. 6 들이쉬고 난 뒤에 그냥 편안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5, 6, 5 내려가거든요. 그 내려가는 상태에서 1 상태 2가 바로 급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가늘게 내쉬기 때문에 1하고 2가 다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1하고도 점점 이 숨 고르기 해야 돼요. 고르기. 이 점점점 사이에 그 순간에 호흡이 안정이 되면서 공력이 탁 쌓이는 거예요. 그때.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공력이 상승되는 것은 아니고 들이쉬고 난 뒤에 딱 진공 상태 그냥 들이쉬지도 않고 내쉬지도 않고 그 상태
다시 내쉴 때는 복압으로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내쉬기 때문에 그때는 의식적으로 내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다 내쉬고 난 뒤에 그 다음 여운을 점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쑥 당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흡이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호흡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 자리에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을. 여기 앞에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 다 이해 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실전을 할 것인데 여기서 1, 2, 3, 4, 5, 6, 5, 4, 3, 2, 1, 1, 2, 3, 4, 5, 6, 6, 5, 4, 3, 2, 1. 자, 그렇게 하면 벌써 마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탁 잡히는 거예요. 1, 2, 3, 4, 5, 6, 6, 5, 4, 4, 2, 1,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숨을 쉬게 되면 숨이 남아있어요. 이게. 덜 쉬는 것도 일부 더 쉴 수 있는데 안 쉬었고, 내쉴 수 있는데도 덜 내쉬거든요. 그럼 이게 정체가 나요. 자꾸 시간 갈수록 자꾸 정체가 남아, 이게. 남는 거 다 버리고 싶은데, 6초 만에 안 버려지고, 또 6초 만에 다 안 들어서죠. 충분히 폐 산소 들어야 되는데, 이 카운트 하다 보면 계속 나중에 조급해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점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운동을 하면서, 다시 숨겨놓으면 호흡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1초당 한 번인데 1초가 굉장히 빨라요. 1, 2, 3, 4, 5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1초가. 그런데 여러분들 1초는 그 1초가 아니에요. 여러분 1초는 그 1초 아닌 거 알지요? 여러분 1초는 1, 2, 3, 4, 5, 6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이게 관점을 잘 가지셔야 되는 거라요. 스톱위치를 가지고 항상 이 시간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카운트 해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요 속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했던 카운트를 하게 되면 1, 2, 3, 4, 5, 6 하면 이게 8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었던 카운터가 8초거든요. 그러니까 4초 호흡, 5초 호흡, 6초 호흡 이렇게 해놓고 하게 되면 급한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1, 2, 3, 4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속으로. 여기서 또 내려와야 돼. 그러다 보면 굉장히 급해져. 성격이 급해져. 그래서 카운터를 6초 해도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8초 정도, 이렇게 9초 정도 늘어나요. 그래야 숨통이 늘어나는 거예요. 쭉. 6초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볼 때는 7초, 8초 돼 있고 거기서 점점 넘어갔기 때문에 10초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내쉬면 20초 바로 되기 때문에 15초는 쉬운 거예요. 그게. 평소에 호흡을 그렇게 느긋하게 쉬어야지. 이 시계 보고 계속 하나, 둘, 셋, 넷. 물론 마들이 주지 않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숨으면 조급해져요. 그래서 1, 2, 3, 4, 5, 6, 점점점 6, 5, 4, 3, 2, 1, 점점점 1 이렇게 돼가지고 뭐 편안해져요. 이게 호흡을 충분히 연소를 시켜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연소를. 그 연소가 덜 되면 산소도 연소가 덜 되면 몸이 그렇죠. 활성산소가 쌓이고 차도 연소가 덜 되면 노킹 현상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충분히 산소가 소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 앉아있잖아. 가만 앉아있으니까 산소가 소비가 더 안 돼. 더 남아. 막 움직이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몸 움직이면서 1, 2, 3, 4, 5, 6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잖아. 그래서 점점 호흡이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헥헥거리죠. 이제 나중에는 이 점점 호흡이 아무거나 있는데도 계속 한 시간 동안 하면 나중에 숨이 딸려.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 앉아 하기 때문에 호흡이 남는다는 거예요. 산소가. 그래서 충분히 쓰고 거기서 점점점 하면서 나머지 호흡을 연소를 시키듯이 해야 편안해진다. 그리고 내심도 편안하게. 그게 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습관될 때까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카운터 해야 돼. 속으로 계속 카운터. 그리고 그 카운터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천보경, 일날순, 무음봉도 딱 하게 되면 몇 초도 안 나니까 알면 시간 딱 재보면 그 시간에 나와야 돼. 천보경 1봉도 할까 몇 초만 해야 돼요. 3봉도 하려고 하면 10초만 해야 되거든요. 9초에서 10초 사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날봉독에 세분이 되거든요. 10초 만에 한 번씩 봉독해내야 돼요. 그래, 그런 시간 개념이 없으면 기침을 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할 때 마무리가 안 돼요. 자기 카운터를 모이기 때문에. 그 숨결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의 호흡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가 1분에 몇 분 정도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숨을 들으실 때 그냥 평상시에 여러분 카운터 딱 해놓고 가만 그냥 평상시 쓰는 숨대로 숨을 지켜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시작 해놓고 지금 5초에 22번 썼거든요. 5초에 22번. 그렇게 이제 총 이제 이렇게 쭉 해가 1분 동안 카운터 하는 거예요. 카운터를 탁탁 해가 1분 동안 내가 이게 1분이니까 15번 정도 보통 예, 숨이 15번에서 한 17번 정도 쉬었다. 그런데 호흡을 딱 잡아야 됩니까? 잡으면 10초 한번 쓰니까 1분 해봤자 몇 번 씁니까? 6번. 그래서 호흡이 그만큼 줄이시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그걸 계속 인위적으로 줄여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호흡을. 그러다 보면 숨결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평상시 호흡을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딱 재보면 틀려져 있어요. 평상시 호흡수도 15번 하는 것이 14번, 13번 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번, 두 번 주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줄어들어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연습했기 때문에 호흡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숨결이 고요한 거예요. 숨결이. 그래서 돈 아끼고 정기세 아끼고 물 아끼는 것보다 힘을 아끼는 것보다는 숨결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기는 수명이기 때문에 호흡수가 자기 목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돈보다 수명을 잘 써야 되고 아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아껴야 돼요. 그게 수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호흡수 쓴 것만큼 생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낭비한 만큼.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계속 이걸 호흡을 늘리니까 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껴야 될 것은 호흡을 아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뭐 돈 아껴봤자 한 방에 그냥 부도 맞으면 그냥 뭐 보시피싱에 아줌마 돈 냉장고에 넣어놓고 예 내놓고 나기 없어. 돈 냉장고 넣어놓으면 여기 계시네 보니까 돈 냉장고 넣어놓고 오면 답답하신 분 계시지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마찬 꽝이다. 돈 아껴봤자. 그래서 그거 아끼 말고 호흡을 아끼면 아무도 안 가져가. 그래서 호흡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단전 호흡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요. 기본으로 호흡은 어차피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행하고 호흡하는 곳이니까 단전 호흡은 기본 깔려져 있는 거예요. 말 하나 안 하나 그거는. 그래서 호흡을 들으실 때 먼저 코로 들으셔야 되는 이유. 코로 들으실 때는 일단 코로 들어오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좁은 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첫째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공기가 데워진다. 그래서 폐에는 항상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찬 기운이 자꾸 들어가고 몸이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수행할 때도 바람을 마주보고 수행하면 안 돼요. 호흡하면 찬 기운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데 바람 부는 쪽 앉아서 공부한다 하는 것은 호흡이 기초를 보는 사람이에요. 바람을 등지고 앉아야 돼요. 항상 바람을 등지고. 그 창문 보고 앉아가 창문 열고 창문까지 시원하다고 앉아 보면 그 호흡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름에 문 열고 바람 시원하게 들어오면 아 좋다 앉아서 창문 앞에 앉아 호흡하면 그건 호흡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 창을 등지고 호흡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코로 들어가면서 코에 있는 미세한 틀로 인해서 또 부딪히면서 브레이크에 걸리면서 공기가 데워지는 거예요. 데워진 게 일단 폐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폐로. 뭐 배로 숨 쉰다 하는데 그거는 생각이고 그건 말이고 배로 숨 못 쏴요. 그건 코로 씁니다. 코로 들어왔을 때 먼저 코로 들어왔을 때는 코에서 첫 번째 이 호흡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첫 번째 가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들으시면 창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 테이프 붙이면 무조건 가늘고 뜨겁게 들어가요. 뜨겁게. 나중에 해보면 뜨겁게 들어가요. 뜨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폐를 적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폐를. 우리가 이제 폐 활량을 늘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폐를 적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호흡을 잘 해보면 폐가 적셔진다. 폐가 촉촉하게 폐의 수분과 수기가 차인다는 걸 느끼게 돼요. 폐가 적셔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마른 호흡을 하게 되면 기관지도 마르고 폐도 건조해져요. 그래서 호흡을 가늘게 마시면서 물의 에너지, 호흡을 제대로 하게 되면 수가 들어와요. 수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막 땡기려고 막 불의 에너지를 막 땡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쑥 땡기다 보면 폐가 시원해져요. 일단 폐에 수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고 폐를 적시고 그 다음에 횡격막에서 호흡이 쭉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수도가에다 풍선을 가지고 물을 딱 받아보면 풍선이 이렇게 되면서 볼록하게 되죠. 그죠? 밑에서부터 볼록해지지요. 위에서부터 볼록해지는 거 아니고 밑에서 볼록해지고 이렇게 물방울처럼 딱 생기잖아요. 물 담아보면 그래 들어보면 이렇게 이쁜 물방울 모양으로 풍선이 되죠. 그것처럼 딱 들어오면서 여기서 횡격막을 지나면서 우배, 횡행결장, 횡행막, 횡행결장 이 횡행결장에서 한번 부풀어 오르가는데 이 숨이 밑으로 쑥 내려가야 돼요. 배꼽에서 단전으로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위에는 윗배, 횡행결장이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이 횡행결장이 내려가면서 아랫배가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게 뜨거득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르륵 돼야 되는 거예요. 스르륵. 그러니까 폐에서 윗배에서 아랫배로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만 볼록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도 내려가야 돼요. 선수로. 그래서 숨을 꿀꺽 먹는다. 물이 내려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하고 뭐 아랫배만 내밀었다가 넣었다 내밀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순리가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가야지 물이 아래서부터 바로 차지 않아요. 그래서 순리들이 해야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 물을 마신다는 생각으로 물이 찬다는 생각으로 위에 한번 거쳐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야 숨이 이렇게 동그랗게 물방울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돼야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랫배만 힘만 계속 들어가도 나중에 아랫배가 땅땅하고 내가 단전이 단단하고 단전이 키가 꽉 찼다 하는데 그건 헛배 부른 거예요. 헛배 그냥 빵빵하게. 그럼 수행하는 사람이 뭐 배가 이렇게 나와가 막 수박 한 3개 들고 막 이렇게 산딸처럼 해가 내가 단전이 그런 사람도 단전히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됩니까? 그냥 아랫배라 해야 돼. 똥배라 해야 돼. 똥배. 배가 이리 나와가 들고 다니고 내가 호흡하고 배가 그렇게 핑계대면 안 돼. 뭐 달마 옛날에 보니까 뭐 조사가 배가 이라 핑계대면 안 돼.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제대로 호흡하는 사람은 항상 배가 빵빵하게 부른 것이 아니고 수영할 때 딱 부르고 평소 때는 편안해져야 돼. 배가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허리가 안 접히지 뭐. 그거는 수영장 아니야. 허리 안 접히지 뭐. 허리가 안 접히지 않으니까 식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기 먹는 것도 살쪄. 공기 속에도 맛있는 소고기도 있고 맛있는 시금치도 있으니까 공기 좀 드세요. 당분간은. 아랫배가 빵빵하게 나가 배가 이래 남산처럼 나와 있는 것은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영상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단산백 허리 굽혀져야 여기서 인정된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흉내내려고 나는 나와야 된다.
안 됨. 여기서는 졸업장도 안 줌. 그래서 호흡이 들어와서 위에부터 물이 내려가듯이 아랫배 쪽으로 에너지 들어오고 힘을 딱 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쏘르륵 들마시고 자연스럽게 배가 나왔다가 점점점 다시 쑥 당겨 넣어야 돼요. 힘 꽉 주고 단전에 힘 주고 배를 빵빵 하는 것은 외공할 때는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완이 돼야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아랫배 힘 꽉 주고 호흡하게 되면 결국 이 복부가 경직이 돼가 딱딱해져요 그냥. 그건 전부 배를 두드려가면 단단하다고 두드리네. 그건 차력사들 그렇죠? 그 해머가 막 두드리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해머가 막 두드리고 갔다 갔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완시켜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배가 들어갈 때는 쑥 들어가줘야 돼요. 배가 안 들어가고 땡땡하면 그냥 체지방이 많이 끼 있는 거예요. 운동수 하지 말고 내공이 쌓인 게 아니고 기름이 쌓인 거예요. 기름이. 그래야 나중에 기침금을 할 때, 기침을 할 때 몸이 부드럽게 쫙 쪼아졌다가 탁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허리에 텐션이 있기 때문에 쪼을 때 허리가 쪼아지지 않고 딱 풀 때 풀리잖아요. 그냥 통으로 그냥 굴러갔다 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기침금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호흡 원칙이다. 요점 정리하면 호흡은 코로 호흡 테이프가 움직이지 않게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들어와서 폐를 적시고 그 다음에 회경결장을 통과하면서 배꼽을 지나서 아랫배가 약간 볼록하게. 그러고 들어갈 때는 배를 좀 당겨야 돼. 배꼽하고 등에 있는 명물하고 이거 확 당겨가지고 배를 집어넣어야 돼. 인위적으로 집어넣으면서 호흡을 점점점 폐에서 빼내야 돼요. 쭉 당기면서 빼내야 돼. 후.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옴 1단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빼내는 걸 연습해야 돼요. 빼내는 걸. 그게 버리는 습관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호흡도 못 버리면서 뭘 마음을 피우고 뭐 아상을 버리고 뭐 물욕을 버려. 숨도 못 버리면서 그것도 못 버리면서 뭐 나는 뭐 마음을 비웠니 물욕을 버리니 그거는 그냥 한 소리고 숨도 못 버리면서 그래서 처음에 숨결을 먼저 쭉 내쉬면서 배를 최대한 집어넣어요. 이거는 어차피 수행이다 보니까 수련이다 보니까 배를 집어넣어야 돼. 최대한 당겨야 돼. 배를 당겨야 돼요. 그래야 들으실 때 쑥 들어오는 거 호흡이. 그때 호흡 테이프가 코에 다루지 않게 당기는 게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쭉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 손가락을 합장 딱 한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자기 배꼽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돼요. 배꼽에다 이렇게 딱. 그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배를 나올 숨때는 단전을 쭉 눌리는 거예요. 단전은 배꼽 밑에 세치는 본인의 엄지 손톱의 넓이가 한치예요. 손가락 한마디가 한치가 아니에요. 자기의 손톱 넓이에요. 손톱 넓이가 한치거든요. 그래서 배꼽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딱 내려간 자리를 그냥 이름을 단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 딱 가운데 손가락 딱 대가지고 그거를 싹 눌리면서 후 들어갔으니까 들으시더니 그냥 튕기면서 나오잖아요. 쭉 들이쉬고 점점점점 그다음 다시 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점점점점 그럼 또 들이마시고 호흡하고 그때 손가락 쑥 밀려 나오죠. 밀려 나오고 난 뒤에 점점점점 그렇게 누워서 하게 되면 배가 잘 내려가요. 누워서 하면 그 다음 밀어 올리고 누워서 꼭 자기 전에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불면증이 30년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잔다 그 소리 싹 사라집니다. 그래 호흡하게 되면 불면증의 이유가 뭐냐고 뇌가 계속 못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불면증 오거든. 뇌가 계속 돌아가거든. 계속 뇌가 왜 돌아가냐 하면 혈액과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뇌가 계속 공회전을 하기 때문에 불면증 오거든요. 뇌에서 못하고 돌아가니까. 그런데 호흡을 하게 되면 뇌에 충분한 산소와
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호흡하면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요. 불면증 치료에는 직방이에요. 나는 잠 안 오는데요. 그럼 땡 잡은 걸 했죠. 나는 밤새도록 잠 못 잤어요. 그러면 더 좋지. 그 다음부터 또 하면 되니까 계속. 잠 안 자고 호흡할 수 있는데 그것부터 좋은 거고. 잠을 떨치는데 뭐 3년 걸려요. 그것도 뭐, 나 잠이 안 왔어요. 그분은 땡 잡은 거예요. 그냥 계속 호흡하면 돼. 계속. 그 호흡을 제대로 해가지고 산소가 충분히 뇌에 들어가고 뇌파가 알파에서 세타 떨어지면 무조건 자게 돼 있어요. 그럼 잠 안 오면 단전 호흡해가 공력이 상승되는 거니까 잠 안 자도 눈이 말똥말똥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이미 자고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은 딱 손가락 딱 해가지고 단전에 딱 꽂고 그렇게 들숨 날숨 6초 처음부터 6초 도전하면 돼. 6초 숨이 깝깝해도 6초 그렇게 도전하고 계속 호흡을 가능히 하다 보면 그냥 잠을 잔다. 그 잘 때는 그렇게 자고 아침에 새벽 3시, 4시 되면 뇌가 깨어나요. 뇌가 딱 잠이 깨어나는데 우리는 그냥 더 자자 하고 자버리거든요. 딱 깨어날 때 그때 다시 호흡을 잡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또 잠들어. 내가 싹 깼는데 호흡하잖아요. 바로 잠들어 버려. 그래서 아침에 깊은 숙면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부당한 데가 없어요. 몸이 굉장히 상큼해요. 그래서 아침에 한 6시 정도 일어나서 그런 정자로 단 10분이라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10분이라도. 안 그러면 10번이라도. 정 안 되면 3번이라도. 제발 좀. 3번이라도 좀. 그 3번이라도 하고 하루 시작하면 사람답게 산다. 사람답게. 숨도 한번 안 고려보고 사니까 나가자마자 벌써 마음과 몸이 다 바빠. 벌써.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호흡 10번이라도 하고 가는 습관. 10번에서 10분 되고 10분에서 30분 되고 30분에서 1시간 되면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7시 출근하니까 뭐 6시 일하고 1시간 부족하니까 5시 가면 되겠죠. 그래 6시까지 1시간 호흡하고 6시 세수하고 6시 반에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 1시간 호흡 아침 할 수 있는 사람은 수행자. 그냥 영상 보고 저렇게 호흡하는가 보다 하면 시청자. 그죠? 시청자 중에서 나는 이거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구독자가 되지. 그냥 쳐다보는 사람은 시청자밖에 안 돼. 이런 게 있네. 그냥 호흡 좀 있네. 이게 시청자예요. 이건 안 돼. 이건 꼭 배워야 돼. 그래서 뭔가 이들 같대. 그래, 구독 딱 누르면 그때 구독자. 그 구독자에서 이제, 저거 진짜 맞아. 정말 내가 해보니 돼. 그러면 좋아요. 펜 딱 되는 거예요. 좋아요, 펜. 거기서 좀 더 나아가,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3번 한 사람, 5분 한 사람, 10분 한 사람, 30분 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그냥 시청자가 남아있다가, 구독자가 남아있다가, 그 다음에 좋아요, 펜으로 남아있다가 실행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호흡만 잡아도 일생이 굉장히 행복해요. 호흡 속에 굉장히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럼 꽃이 피가 향기가 전 사방에 깔려 있는데도 우리가 그 향기를 못 맡는 것은 눈으로 보고 가까이 가야 향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흡을 하게 되면 시 공간에 있는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저 멀리 산에 아카시아가 하얗게 폈네 하는 순간 아카시아 향이 확 들어와요. 저도 초기에 호흡할 때는 산에 아카시아가 핀다 하면 그냥 꽃향기 그대로 싹 제가 아카시아 꽃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만큼 이 호흡을 제대로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코로 느껴지고 더 호흡이 깊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호흡이 그 향기가 느껴져요. 그게 호흡법이거든요. 그래서 불고기집 2층에 사는 사람은 불고기 먹기 싫어하잖아요. 얼마나 불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맨날 그 냄새 올라가지고 진리가 안 먹거든요. 그것처럼 이 호흡도 향기니까 기를 먹는 거거든요. 이 호흡을 가능히 해보면 철철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향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계절이 바뀌기 전에 땅에서 물이 흐르고 고루쇠의 나무에 물이 흐른다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그게 이 흙냄새가 다르고 물 내음이 다르고 나무가 보면 저기 물이 올라가는 걸 한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계절을 먼저 앞서서 느끼져요. 그게 호흡 해보면. 그리고 수행을 호흡을 고루 해보면 단침이라는 것이 생겨요. 단침. 이게 침샘에서 단침이 생기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이 호흡을 좀 잘해볼 거라고 조용하게 해볼 거라고 온갖 소리를 다 막고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찌깍거리는 시계도 다 끄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 꼴딱꼴딱 넘기는 침소리가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건 호흡은 그렇게 조용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소리 들려도 돼. 그건 다른 생각 안 해도 돼. 호흡하는데 무슨 잡념도 없애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청정해야 되고 그 자체 잘못된 거라. 숨 쉬는데 왜? 숨 쉬는데 치킨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생선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나쁜 욕하면 안 된다는 생각. 숨 쉬는데 왜 그 고민하고 있어? 숨 쉬는데. 숨 쉴 때는 그냥 숨 쉬면 돼. 숨 쉬면서 꼭 착한 사람 되는 것처럼 숨 쉬는 거 착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그래 착하고 있으면 안 돼. 착한 사람만 숨 쉬는 것이 아니고 반듯한 사람만 숨 쉬는 것이 아니고 호흡은 호흡이에요. 그래 호흡할 때 다른 망상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걱정부터 그냥 하면 안 돼. 호흡하는데 다른 생각들은 괜찮아요. 나는 이상해 사람들이 뭐 수익만 한다하고 무조건 청정하게 뭐 청결하게 뭐 한다하고 폼 잡고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 숨 쉬는데 그거 필요해. 그냥 숨 쉴 때 생각나도 괜찮아요. 호흡 그게 카운터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호흡 결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호흡할 때 어제 저녁에 사왔는데 호흡하는데 이 생각하면 안 되겠지. 이제 호흡할 때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되겠지. 마음을 배워야 되겠지. 그런 헛생각 좀 하지 말고 그냥 호흡하면 돼. 그냥 들쑥날쑥 그 생각할 수 있으면 그냥 뭐 해. 능력되면 카운터 놓치지 말고 계속 6, 5, 4, 3, 2, 1, 2, 3, 4, 5, 6 그거 하면서 생각해 그냥 어제 뭐 했던 거 계속 생각해. 드라마를 생각하든지 어제 맛집에 맛있던 거 먹은 거 생각하든지 그렇게 호흡하다 보면 결국 내가 알파로 딱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건 사라져요. 버리려고 하면 더 달라붙어. 집착이 생기거든. 버리려고 하면. 그 버리하지 마 그냥 다 와. 그냥 냅둬 그냥. 오다 말고 냅둬 가만히 놔두나 가라고 후 불지 말고 자꾸 불다 보면 머리띵해. 그러니까 냅두고 그냥 지는 호흡하면 돼. 호흡하다 보면 그런 건 사라진다. 나는 평소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맨날 호흡 잡생각이 나가 나 이렇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 엉뚱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호흡하면 돼. 기도하고 호흡은 병이니까. 호흡을 제대로 하면 기가 성성하게 도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호흡하면. 그래서 호흡을 차분히 하다 보면 나중에 호흡이 익숙해지면 다른 생각할 맛이 없어. 왜? 내 코끝에 달콤한 꽃향기가 지나가고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파동을 움직인다는 것이 호흡할수록 점점 그것이 더 재밌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느끼면 돼. 그냥 향기가 있구나. 다른 기운이 바뀌구나. 앉아서 새벽에 해보면 기운이 바뀐다는 느껴져요. 호흡해보면. 호흡 맛이 달라요. 호흡 맛이. 우리가 물 맛도 산마다 다 다르고 계곡마다 다른데 호흡도 해보면 시간의 흐름 따라 호흡 맛이 틀리는 맛이. 저녁에 하는 호흡과 새벽에 하는 호흡과 아침에 하는 숨 맛이 틀려져요. 그래야 숨 좀 쉬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숨 맛을 알아야 내가 숨 좀 쉬었다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음식 미식가들 뭐 참치맛 몇십 년 먹어본 사람 참치 맛을 안다 하던데 그것처럼 호흡해본 사람은 호흡을 맛을 아는 거예요. 이때 호흡 봄에 쉬는 호흡과 겨울에 쉬는 맛. 그런데 호흡은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냐입니까? 한겨울 새벽 3시 호흡이 제일 맛있어요. 해보면 겨울에 새벽 3시 호흡이 제일 맛있어. 해보면 그거는 아주 바위 속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처럼 그런 호흡이거든요. 겨울에 새벽 3시 호흡해보면 그 호흡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는 호흡과 저녁에 하는 호흡과 11시 호흡하고 다 틀리거든요. 그걸 이제 자기가 찾는 거예요. 물맛 찾듯이 호흡맛 찾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가 느끼는 즐거움이거든요. 호흡 맛을 아는 게. 그러면서 계속
의식적으로 단전에다가 부풀었다가 줄였다가 부풀었다 줄였다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건 안 해도 그냥 덜숨 날숨 그때는 6초 쉰다 뭐 10초 쉰다 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들이마시면 그냥 쭉 빨리 돌아요.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에너지가 뚝뚝뚝뚝뚝뚝뚝뚝 돌아와요. 이렇게 다시 나갈 때는 줄줄이 비엔나 껍데기만 줄줄줄줄줄 나가면서 기운이 확 들어와요. 호흡하면서 날숨 때 기가 들어온다는 맛을 봐야 아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한번 했구나 알게 돼요. 덜숨 때는 온갖 맛이 다 들어와요. 온갖 맛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단전에서 한 바퀴 휘 돌아가지고 딱 나갈 때 단전에 기가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들으시면서 단전에 기가 축적되었다, 축기되었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는 내쉴 때 기가 쫙 깔아앉아요. 내쉴 때 기가 쭉 들어오면서 깔아앉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호흡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것을 제가 그냥 일반적인 고등관념이 있다가 어느 날 호흡하니까 아 내쉬는데 에너지가 확 들으면 쌓이고 다시 들으시니까 산소와 정보가 확 들어오고 내쉬니까 에너지가 쏙 들어온다는 거죠. 아 이게 날숨이 중요하구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탄생이잖아요. 날숨은 탄생이잖아요. 덜숨은 죽을 때 들으시니까 죽을 때는 수없이 많은 세상 경험하고 죽잖아요. 죽을 때는 자연사 할 때는 나이가 80이든 90인데 자기 인생 산 만큼 살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싹 들이마시고 딱 죽어요. 태어날 때는 그 정보를 전부 다 어떻게 뱉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뱉어가지고 정보가 시공에 꽉 차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아름아래요. 주워 담으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싹 들이마시고 뭐 수시만 정보가 들어오고 탁 내뱉을 때 탄생, 생의 기운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응애하면 날숨을 하면서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날숨 때 새로운 모든 에너지가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숨 때 들어온다는 걸 제가 알은 거예요. 그때.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덜숨과 날숨 제대로 깨쳐보면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인생이 어차피 날숨을 태어났다가 덜숨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것처럼 한 호흡을 깨치면 인생 전부를 깨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들을 만나보면 한숨결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한숨결에 모든 것이 있다. 지금도 한숨을 쉬고 있잖아요. 한숨결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분에 아까 저게 10몇 분 쉰다 했는데 그 매 순간순간 덜숨과 날숨 그 짧은 찰나에 모든 일생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머리를 알아가라고 책을 알아가라고 지식을 알아가고 정보를 알아가니까 못 깨치는 거예요. 그 모든 깨침의 정보가 어디 있나 하면 내 숨결과 숨결 사이 마디마디 사이에 그 찰나 같은 그 사이에 내 생이 다 있잖아요. 그 한 찰나가 일생이고 또 그게 초가 분이 시간이 년이 월이 되면 일생이 시간을 늘리는 게 그걸 쪼개가지고 보게 되면 그 속에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찰나 같은 한 호흡에 깨치게 되면 전생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숨결을 가만히 해보면 그것을 다 알게 돼요. 어제도 알게 되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도 알게 돼요. 그리고 내일 일어날 모든 일들도 숨을 딱 쉬고 알아요. 그래서 이게 공기가 기운이 지기가 바뀌겠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 내일이거든요. 이미 오기 전에 아니까. 그리고 오늘 앉아있으면 오늘 전체적인 기운이 어떻게 흐른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공부를 잘 호흡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체를 다 알게 된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카메라 돌려놓으니까 시청자분들이 또 지겨울 것 같아서. 앞에 앉아보니까 카메라 좀 안 돌리더라. 계속 앉아있으니까 힘들어. 그러는데 너무 모범 생활 착하게 딱 앉아있으니까 힘들어. 그것처럼
이 숨결 마디 사이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을 쉬고 살았다는 것을 저녁에 자기 전에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숨을 쉬고 뭐 내가 하루 종일 푸덕덕거리고 숨을 몇 분 쉬었는가, 하루 종일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쫓아다녔는가, 내가 오늘 얻은 결실은 무엇인가. 그럼 어차피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건강과 검정과 명예와 성취욕, 그 인간미 전부 다 있어야 되지만 수행자로서 내가 얼마큼 깨어 있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면 내가 몇 번 숨결을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는가, 그게 답이거든요. 내가 깨어 있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 했는가, 깨어 있는가, 일하다가도 내가 깨어 있는가, 내가 숨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것을 몇 번 외쳐보았나. 그것을 이제 넘어가냐 딱 호흡하면서 오늘 내가 몇 번 깨어 있었나를 외쳤지. 그래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저 묵고 살라고 하나라도 더 팔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퍼득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정신이 쫓아다니라. 지금도 이렇게 쫓아다니다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시네. 이 수업 시간에도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그것처럼 바빠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요? 행복으로 가고 행복 같은 소리가 있는.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가긴 어디가 죽음으로 같이 짓고. 죽으러 가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면 되나? 뭐 행복 같은 소리가 있네. 행복은 이미 있어. 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행복은 꽉 찼어. 머리 머리부터 온몸이 치장이 치렁치렁하게 돼 있어. 행복으로. 보면 얼굴도 이쁘지를, 온 드지는 몸이 건강하지를 행복 꽉 찼어. 더 넣을 데도 없어. 이미 꽉 차서 안 들어가. 죽으러 가는 길에 제대로 숨을 정리하고 제대로 깨어있는가를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행복해요, 여러분들. 자꾸 나는 뭐 중생이다, 나는 가난하다, 전생의 업보가. 이제 여기가 근소를 좀 쓰지 마, 좀. 전생의 업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여기에서 근소 쓰지 마세요. 뭐 중생 구제하고 뭐 이화세계면 근소를 좀 하지 말고. 어디에 또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여기서 근소하지 말고 제발 좀. 그냥 지가 행복 속에 빠져 있으니까 호감에 받쳐서 호감한 줄 몰라. 우리 서랑쌤이 호감 속에 빠지는 몰라. 더 얼마나 행복하노. 맨날 골프 치러 가면 되지 또. 더 뭘 호리를 해야 행복한가? 딱 웃자는 소리고. 그것처럼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저녁에 자기 전에 잘 관찰해야 된다. 내가 숨결을 잡고 있었나? 내가 깨어 있었나? 그 모든 것이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니, 뭐 수행하니 다 사치고 그냥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러 가게 어딜 가? 그냥 가만 앉아서 숨 쉬면 그게 수행이지. 꼭 어디 가야 되나? 또 향표 놓고 또 그쪽 가야 되나? 노래 부르는데 그것도 가야 되나? 일요일마다 가야 되나? 그것이 아니고 수행은 딱 앉아서 숨길을 딱 잡는 그 순간이 수행이다. 그게 수행이다. 명당 찾지 말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명당, 명소 찾지 마라. 네 앉은 자리에서 그 시간이 낭비하지. 그때 앉아가 숨어 찾으러 몇 시간 동안 산을 헤매는 것도 낫다. 괜히 가스 찔리가면서 얼굴 끓기가면서 댕기지 말고 그냥 딱 앉아가 거기서 호흡하면 그게 바로 명당자리다. 하늘 아래 매이로다. 그러니까 아무 높은 산 꼭대기만 가봤자 하늘 아래 매이거든요. 물론 기운이 좋다고 인정해. 풍수 인정해. 그러나 여러분들 갈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호흡 알기 때문에 딱 앉아서 호흡하면 돼. 그래서 앉은 자리가 수행 장소이고 앉은 자리가 명당자리라는 언념을 가지고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끄달리지 않는다. 그래야 깨닫게 찾고 늘 부족하듯이 헤매고 쫓아다니지 않는다. 우리 은광생이 어디 가고 있나요?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디해야 되겠죠. 예. 매 순간 지금은 촛불이 타들어가고 있고 향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그래서 숨결을 잡아야 답이 나온다. 퍼득득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무 퍼득득거려도 안 돼. 숨결을 잡아야 된다. 그만큼 숨결 자체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숨결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이 전부거든요. 태어나서 죽는 것이 숨의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결에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인위적으로 6초씩, 그리고 점점 8초씩, 그래서 이빨이 16초씩 하게 되면 한번 쉴 때 15초, 16초 쓰게 되면 3초에, 4초에 한번 쓰던 것을 16초 늘렸으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그렇죠? 수명은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호흡하는 법은 코로 고요히 들이마시고 상체에서 폐를 적시고 적신 숨결이 횡행결장을 스쳐서 밑으로 배꼽 밑으로 단전으로 자연스럽게 풍수에 물차듯이 차고 그 다음에 다시 압박으로 서서히 물을 올린다. 물을 올리면 폐가 촉촉해지고 그 다음에 톤압, 코로 톤압 서서히 빼낸다. 그럼 폐가 적셔진다. 다시 들이쉴 때 폐부터 적시고 내려온다. 그리고 횡행결장이 부풀어지고 그 다음에 단전이 부풀어지고 자연스럽게 다시 물을 짜면 폐로 숙이 올라와서 빠져나간다. 그래야 수성 하강에 대해서 열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화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기를 모으려고 그렇게 애써 뭐 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수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머리 시원해지고 폐 전체가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따뜻한 기운만 단전해. 그 단전에 기를 에너지를 모은다 생각하면 안 돼요. 모은다 생각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그 1초 만에 답해야지. 내 수업생 이야기하는데 우리 도승쌤 모은다 생각하면 뭐가 따라와요? 뭘 또 생각을 해? 욕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모은다 생각하면 뭐가 따라옵니다. 몸이 경직. 모은다 생각하면 뭐가 따라와요? 저는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저런. 모은다 생각하면 뭐가 따라와? 모은다 생각하면 집착. 모은다 생각하면 뭐가 따라와요? 사기. 모은다 생각하면 뭐가 따라와? 생각. 생각. 모은다 생각하면 뭐가 따라와요? 욕심. 모은다 생각하면 뭐가 따라와요? 숨이 따라. 모은다 생각하면 뭐가 따라와? 냉기. 그러니까 이 보면 들어보면 진짜 또 있다고. 천차만별이다 말 이렇게 한 거라. 질문 하나에 답이 다 다르다는 거죠. 제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하잖아요. 모은다 생각하면 허트짐 따라오잖아. 왜 그 단순한 거를 좀 여러분 다 박사과 머리니까 박사과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모은다 생각하면 허트짐 따라오기 때문에 뭘로 애쓰는 거예요. 이게 뭐 집착이나 이런 건 뒤에 있는 이야기고 모은다 왜 모아 왜 기가 흩어질까 싶어 걱정이 되니까 모으려고 하나 기를 단전에 모으니까 이게 흩어질까 싶어 겁을 내가 전전긍긍해야 기 좀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거라. 내가 시합까지 모았는데 왜 줘? 그러니까 모은다 흩어짐 따라오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아집이 생기고 그 뒤에 여러분 했던 이야기가 다 생기는 거예요. 1차원적 답을 해야지.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아직까지 그 영상이 다 나와 있는데 영상 안 본 거야. 보면 많아. 기억도 못하면 당달 봉사처럼 모르는 거지. 말하면 많아. 머리 인지가 안 되는데 맨날 이야기해도 단전에다 기를 춥게 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봐, 또 다 못하네 또. 영상에 늘 나와 있는데 춥게 하면 춥게 된다 했잖아. 춥기는 뭔지 알아요? 경상도 말로 그냥 춥기. 우리 형성이 말하면 춥게 이렇게 하지 춥게. 춥기가 무슨 뜻? 이 사투리도 뭐라고 이거. 자, 춥기를 한다 하면 바보 춥기라 하는 말 하거든 우리가 경상도 말로 그냥 바보라 하는 말이에요. 기를 춥게 하려고 막 춥게 하면 그만큼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른 단체에서는 춥게 하는 것은 원칙하지만 제 이야기예요. 무조건 흩어짐. 살락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죽음이 따라오잖아요. 날숨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그렇지. 위치가 얼마나 간단해요. 날숨 뒤엔 덜숨 따라오기 때문에 탄생은 죽음이 따라와요. 모으면 무조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지 말아요. 왜? 전체가 긴데 왜 올라가는지 도대체 얼마큼 욕심 많아서
물 속에 들어가서 태화강에 들어가 태화강 물을 호동이 담다 이야기를 내가 늘 하거든요. 울산이니까 태화강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동강, 두만강 이야기하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 물좀 호동이 막 집어넣으라고 그것처럼 남들 보면 어리석은 짓이 없어. 니 마고 있노? 내 물 호동이 담고 있다. 호흡하면서 마고 있노? 단전히 기모고 있다. 그것처럼 축계 같은 소리라. 바보 투기라고. 예, 바보 축계 소리라. 이치를 깨치고 근본을 깨쳐야지. 자꾸 머리만 졸라맨 데가 커져가지고 안닥하면 안 돼. 근본을 모르면 안 돼요. 근본을. 그렇다. 길을 모으지 말고 하잖아요. 그냥 기 모으지 마세요. 기는 소통이거든요. 기는 소통. 단지 호흡을 하고 내쉬고 하는 것은 뭐냐? 기통. 숨결을 고요하게 빠르게 싹 20ml의 호수로 물 도라부터 하나 받는 시간은 30분 걸려. 50ml의 관으로 물을 받으면 5분 만에 끝나. 그래 기통이거든 이게. 그래서 확 하면 그냥 기가 싹. 그 다음에 하 하면 기가 방출. 그런데 쫄쫄쫄쫄 30분 동안 기모 안 하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수행하면 할수록 집착이 생기는 거라. 내가 하루에 9시간씩 호흡해가 30분간 단을 빵빵하게 이렇게 기를 모았는데 기 좀 주세요. 그러면 니도 해라. 기 줍니까? 기는 나눔이고 소통에 손만 딱 얹으면 그런 기를 또 손 얹지 않고 언음이거든. 딱 기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했은 분들은 쌍이 높은 거예요. 고집이 불통인 거예요. 불통. 고집 불통은 뭔지 알지요? 불통은 뭔가요? 불통은? 통하잖아. 저런 큰일 났다 이거. 불통이 뭐예요? 이 경상 사람 불통이 뭐예요? 불통이 생각 좀 하지 말고 불통. 불통이 뭐예요? 불통. 잘 모르겠습니다. 야, 큰일이다 이거 큰일. 그럼 이때까지 내가 좀 떠드는 거 혼자 시부른 거네. 이해도 못하는 말을. 불통의 반대말이 막히기네. 풍선입니다. 그렇지. 불통은 풍선이에요. 풍선. 고집 불통. 고집이 풍선 속에 꽉 차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차 있다는 것이 고집 불통이에요. 한문을 하면 소통 안 된다는 뜻인데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고집 불통이라고 하면 풍선이에요. 풍선. 불통. 그래 불통아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볼때기 불통아가 뭐 못무나 볼때기 불통아 신들 보고 툭 튀어나네. 불통은 풍선을 딱 안에다가 지 안에다가 에드벌렌처럼 몇십 명가 불어가 딱 들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불통이에요. 그게 고집 불통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몇십 년 한 사람은 이 아상 불통이 있어가지고 소통 안 하려 그래. 그 쉬운 말을 모르면 나는 여러분 불통은 당연히 알고 있지라 생각했는데 고상하게 한문으로 불통을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말로 그냥 고집이 풍선처럼 부풀어가지고 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라. 자기의 킬러가 반함 찌르면 그냥 터지는 거야. 나의 쌍이 30년 호흡했던 거 딱 한 방에 터지는 거야. 그냥 불통 반함 찔리면. 그래서 옆구리에 일침을 찔러봐라 하는 썸네일 있잖아요. 우리 영상에 보면 옆구리에 일침을 찔러 도인 행세 하면 옆구리에 침 한번 대치만 찔러봐라. 불통 터지지 그냥 터져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풍선 바람 빠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말을 해본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할 때 이제 설명게 해가면서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호흡을 숨결을 모으려고 애쓰지 마라. 시 공간이 전부 다 에너지 꽉 찼다. 소통이다. 합일이다. 기통이 넓어지면 순식간에 기운이 충만해지고 소통된다. 전신의 기맥이 운기되면서 주천이 활성화되면 그냥 주천이 활성돼서 몸 뺑뺑뺑 도는 것이 아니고 시 공간과 합일되는 것이 대주천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몸에서 기를 운기하는 것은 언음법으로 기를 벌리면 쫙 따라와요. 이게 그것이 대맥이 열리고 소주천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거는 주체 대맥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과 합일돼야 그것이 열린 거예요. 그냥 숨길 속에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모든 에너지 속에서 주파수가 딱 끼어지고 내쉴 때 딱 이게 같이 따라락 돌아가고 다시 들이쉴 때 딱 끼어지고 내쉴 때 딱딱딱
돌아가고 합일되는 거. 숨결로 시공간과 연결해서 합일돼서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되는 거라. 그게 숨의 정수예요. 숨의 정수는 그냥 기를 모으려고 숨을 단전히 기를 모으려고 애써가 모으려고 죽으려고 용서지 말고 살락하면 죽는 것이고 모으려고 하면 흩어지기 때문에 합일되려고 노력하는데 이 합일되기 위해서는 기본 에너지가 생성하고 기본 에너지가 옮기돼야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마중물로만 써야 돼요. 마중물. 마중물은 뭔지 알지요? 네. 뭔가요? 프로포즈를 할 때. 기본으로 남는. 다 큰일이다. 마중물 봐라 또 봐라 엉뚱 소리 한다. 맞아. 마중물은 뭐냐 하면 마중 나가서 받아들이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 나가서 손 잡고 당겨주는 걸 마중물. 그래서 마중물, 기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게 마중물이 처음에 호흡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가 딱 돌면 마중물이 돼가지고 시공간 에너지와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잡도록 노력해야지. 온몸에 기통 열라고 막 호흡에가 전신 열라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마중물만 있으면 딱 잡히면 되는데 평생 호흡에가 전신의 기를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한편 걱정되는 게 이게 호흡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또 이게 보면서 또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지가 뭐 한다고 소리하겠지만 나는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30년 호흡했건 말건 그분 이야기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기만 딱 있으면 에너지와 시공간에 있는 거가 손만 딱 잡으면 그냥 쫙 기가 다 확대가 되면서 전신을 기맥이 다 퍼져요. 그걸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인위적인 호흡법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중물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딱 손만 잡아주면 이런 끝난 거예요. 그 마중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 물질 속에 휩쓸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요거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숨결을 들이쉬고 내쉬므로써 마중물로서 시공간과 합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시공간의 에너지가 나의 모든 세포 핵이 시공간의 주파수와 같이 공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5대 육신과 옷을 입었으니까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시 탁 구슬자면 펼쳐보면 모든 전자가 에너지가 기가 시공간과 공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하기 때문에 겉돌지 인정하면 다 같이 도는 거예요. 지금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내가 강물인데 따로 놀지 않잖아요. 그냥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강물 따라 내가 거기에다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려도 빨간색이 물과 섞여서 같이 흘러가잖아요. 내가 기운 속에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기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뛰고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30조 개가 넘는 세포가 뛰고 있다 하는 것은 시공간과 합의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나의 색깔, 나라고 하는 상을 짓게 하느냐? 무엇이 짓게 합니까? 빨리 1초만 대답해야지. 뭐 또 생각을 해 또. 공식 풀지 말고. 이 뇌라고 하는 이 나의 모든 상념과 생각들, 의식들, 이 뇌가 나를 만들어놨거든요. 나는 이런 색깔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취향이고, 나는 이렇게 겸손해, 나는 점잖해, 나는 착해. 이렇게 다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이 의식을 시공간과 합일되어 있다는 것을 뇌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뇌가 쉽게 인지를 하거든요, 이게. 인지를 하면서, 모든 것이 시공간 속에, 물 속에 꽉 찬 것처럼 에너지 속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뇌의 의식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뇌의 의식 구조가. 의식 구조 달라지면 호흡이 깊어지고 공유 쌓이면 뇌의 신호, 뇌의 전기 신호가 올라가는 거예요. 뇌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정보 수신력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지력, 이해력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960년대, 50년대에 상상하던 상상과 지금 2025년대에 상상하는 것은 완전 틀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때 1960년대 그때 핸드폰도 없을 뿐더러 핸드폰에 대한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상은 지금 어마어마한 걸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뇌가 신호가 올라감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수신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몸은 뇌의 지배를 받고 뇌에 의해서 생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뇌의 의식 구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리고 또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장할 수 있는 것은 숨결이다. 뇌는 산소와 혈액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당근이라 하지 당근과 채찍을 하지요. 뇌가 제일 좋아하는 당근을 주고 채찍은 우리가 숨을 강제적으로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채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하면 또 당근을 또 주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 주는 거예요. 또 숨을 내쉬면서 계속 천부경, 삼봉독, 사봉독, 오봉독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채찍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가죽 채찍을 가지고 등짝을 찰싹. 자, 상상하지 말고 또 상상하지 말고 등짝에 채찍이 나는 걸 상상하지 말고 X자 막 긋고 하는 거. 저희들은 상상 안 합니다. 그렇게 채찍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싹 들이마시면 당근이지. 그죠? 그렇게 뇌를 컨트롤하면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유일하게 뇌를 관장하고 당근과 채찍을 줄 수 있는 것이 호흡이다. 호흡이다. 물론 공포 분위기, 협박 이런 것도 있지만 수행자한테 수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호흡으로서 당근과 채찍을 뇌에다가 잘 컨트롤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뇌도 간섭하지 않는 입등에 뇌도 관심하지 않는 점점점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계속 뇌를 짰다가 나왔다, 잡았다 나왔다 하다가 나중에 그냥 뇌부를 두면 뇌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요. 뇌가 다른 생각을 가져오지 않아요. 뇌가 세상 걱정 안 해요. 뇌가 지구 걱정 안 해. 뇌가 다 간섭 것도 다 끊어. 하다 보면 아무 생각하기 싫어. 그때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산소와 혈액이 들어가면 뇌가 포만감 들어가기 때문에 불평불만 없고 알파에서 딱 셋따로 떨어지려고 해요. 그 상태를 딱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했던 이론대로 여러분들은 딱 거기서 숨을 자연스럽게 에너지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면 에너지가 시 공간과 안개가 온몸을 적시듯이 온몸 적시듯이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이 세포가 그냥 쫙 빠져들어가요. 그 맛을 봐야 돼요. 모든 세포 알알이 안개에 젖듯이 쫙 나락하는 상이 없어지고 그냥 안개 속으로 흩어지면서 그 상태, 무상의 상태, 무아의 상태 딱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호흡을 계속 이어나가고 거기서 숨결을 잡아야 에너지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6초 호흡이 필요하고 온공이 필요하고 진시 호흡이 필요하고 압축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정자 한 사람은 지금 세 사람 뺐고 나머지 다 그 단체 발 다 풀었네. 카메라 돌리면 다 싹 풀고 카메라 비추면 또 정자고 그것처럼 그런 압박에서 싹 벗어난다. 틈만 주면 어떤 놈, 이 뇌가 어떤 놈 틈만 주면 요령 부으려고 싹 자연스럽게 저는 보도 못했는데 그나저나 다 풀려있네. 사르르. 그것을 단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수행이 고차원적이고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쉬워요. 들숨과 날숨만 제대로 하게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단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두고 코로 폐부터 적시고 아랫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시원한 수기가 코끝으로 자연스레 나가면 몸은 점점 따뜻해지고 점점 아랫배는 지글거려요. 그리고 온몸이 찌릿찌릿해져요. 그래서 더욱더 집중해가 딴 생각하면 안 돼가 아니고 딴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호흡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호흡에 집중하려고 애쓰면 다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온다. 느낌 온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앉아서 단 3분이라도 호흡하면 내가 변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거기서 10분이라도 호흡하면 내가 변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변했나? 누가? 뇌가 변했나? 나가 변했나? 누가 변했나? 뇌가 영성이 변한다. 영성이. 영적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 에너지에 의해서 뇌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습관은 뇌가 습관은 좀 더 따라가지만 그 모든 지시하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성화하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가 바뀌는 것이 나가 마음이고 마음이 에테르고 에테르가 영적 에너지예요. 같은 말이에요. 나라 하는 것을 그냥 나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맥락은. 그런데 뇌는 다른 거예요. 뇌는 내 몸에 붙어있는 명령기관이에요. 인지기능이거든요. 항상 그거와 우리는 항상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음과 그렇죠?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갈등하잖아요. 갈등하는 한쪽의 주인은 뇌고 한쪽은 마음이거든요. 그 두 개가 늘 갈등하거든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자, 하자, 갈등하거든요. 그게 하나는 육체적인 뇌가 바라는 욕구상. 내가 달달한 사탕, 애들 먹고잖아요, 사탕. 그건 엄청난 뇌가 강하게 담아서 침착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 되면 그런 거 그냥 쉽게 단 거 안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애일 때는 그거 담아서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면 웬만한 거는 그냥 툭 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상대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 답이 없지. 내가 모든 것을 물잡듯이 탁 뒤집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아, 저분은 저런 성품인가 보다. 이분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뒤집으라고 생각하면 내 머리가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수행자는 비판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부정적 이야기에 에너지 팍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빠딱거리지 말고 그냥 고요히 숨결. 내 주위에도 오늘 아침에도 부정적 이야기 나오니까 막 목이 힘이 들어가서 막 더 음속 올라오는 거 보고 아이고 내 귀를 그냥 닫고 내가 안 들여놨어 갔는데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 있으면 거기 신나서 호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에너지를 어디서 쓰냐를 봐야 돼. 내 에너지를 수행에 긍정적인 또 행복과 즐거움 쪽에 쓰는가 안 그러면 비판적으로 부정적인 데 확 에너지를 쓰는 걸 잘 보면 아 나의 수행 정도를 보는 거예요. 아 아직까지 이쪽으로 많이 지치구나. 그렇구나 하고 다시 내가 항상 양의 기운으로 밝음 쪽으로 에너지 자꾸 써야 돼요. 그래 해야 공부가 수승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부정적 에너지 확 쓰면 그걸 다 치우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해. 다시 그걸 상처를 치유하고 그것을 에너지를 정화하고 하는 데는 다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것을 다시 포맷하고 하얗게 백사장처럼 만들려고 하면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야 다시 또 공부하면 그만큼 낭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그걸 낭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숨결 에너지인데 그걸 낭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수승할 수 있는 에너지 쓰라 이거죠. 그래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해되지요? 네. 좋다 나쁘다는 이미 경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냥 내가 부정적이고 화내고 이쪽을 그냥 마음을 툭 내려놓고 그냥 수행 쪽으로 집중하다 보면
나의 의식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에너지로 꽉 차게 된다. 그래서 찰나 같은 숨결을 낭비하지 않고 수행에 도움이 된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끝없이 숨을 들숨과 날숨 하고 있기 때문에 촛불처럼 향처럼 내 몸을 점점 연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치열하게 시간을 쪼개 써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수행에 치열하게. 일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 수행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치열하게 숨길을 잡고 마음을 늘 평상시에 유지해야 돼요. 첫 시간에 말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호흡을 알면 전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숨결이 늘 일정한 사람이 한결 같은 사람. 그 한결 같은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을 도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인이 널뛰듯이 어떻게 널뛰니까 머리 길게 풀어헤치고 하얀 옷 입고 막 널뛰면 그것도 담능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머리 풀어헤치고 흰 옷 입고 그것도 머리 감아가지고 젖은 머리를 거리가 펄떡 떼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사람은 되지. 진짜 머리 풀고 널뛰는 사람 된다는 거지. 펄떡. 설마 여기는 머리 풀고 널뛰는 사람 없지요? 예, 없는 걸로 우리 해공생은 뭐 걱정해야 되겠네. 예, 그것처럼 오늘은 숨결에 대해서, 호흡법에 대해서 또 세속적인 세상에서 알고 있는 단전 호흡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말이 좀 복잡하고 많아졌는데 요점 정리 코로 고요하게 그리고 깊숙이 편안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내쉬고 8초, 6초 컨트롤해라. 6초 호흡. 그럼 점점점이 늘어나고 점점점이 하다 보면 8초 호흡이 된다. 그러다 보면 10초 호흡이 된다. 그럼 들숨과 날숨이 20초 호흡이 된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수행하다 보면 한 호흡이 30초 호흡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한 호흡이 30초 호흡 되게. 그렇게. 물론 평상이 안 되지만 수행할 때는 그렇게. 수행할 때는 3초 목표.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다 커트 하고 듣기 싫은 소리 다 잘라보고 듣기 좋은 말만 딱 듣고 제가 요점 정리해가지고 다시 편집해가 필요 없는 말 다 잘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 숨결을 잡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1교시 마치겠습니다. 정자 1교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